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률로 형법의 개념, 어떤 행위가 형법상 범죄 행위로 성립되려면 구성 요건의 해당성, 위법성, 책임 세 가지 순차를 이 말 중요해. 모두 충족해야 돼.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무죄야.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하는 일은 뭐야? 이 셋 중에 이거에 해당이 안 됩니다. 따라서 저의 의뢰인은 무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첫 번째 성립 구성인 구성요건 해당성은 네모. 어떤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이 형법상 규정된 범죄의 유형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을 죽이면 안 돼. 형법에 써 있어, 안 써 있어? 써 있어. 오케이? 교실에 볼펜을 떨어뜨리면 안 돼. 그건 안 써 있지.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면 형법에 적용이 되기는 하지만 교실에서 볼펜 떨어뜨린다고 너 형법 몇 조 몇 항에 의거해가지고 징역 12년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이때 구성 요건으로 행위와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성 요건상 행위와 결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행위와 결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돼. 두 번째 성립 요건인 위법성은 전체 법질서에 위배된다라는 가치 판단으로 어떤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면 구성 요건은 뭐였지? 형법에 쓰여져 있는 거지. 형법에는 착한 사람들 얘기 써 있어? 아니요. 범죄자들 얘기 써 있지. 그럼 구성 요건에 해당하면 어지간하면 일반적으로는 위법성이 추정이 된다. 하지만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더라도 예외적으로 위법성을 소멸시키는 사유인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된다면 위법성을 깨버리는 거야. 그렇다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변호사들이 하는 일은 뭐야? 위법성 조각 사유를 찾아내는 거지. 예를 들어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타인에 대한 폭력이 형법에 규정된 위법성 조각 사유 중 하나인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면 정당방위야. 내가 사람을 때렸지만 정당방위야. 그럼 그건 위법성 조각 사유야. 정당방위로 사람을 때리면 범죄가 성립해야 하네?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면 범죄가 아니지. 정당방위라고 인정이 됐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돼. 그러면 그거는 폭력죄 아니야. 세 번째 성립 요건인 책임은 행위자에 대해 사회적 비난이 가능하다라는 성질을 의미한다. 그 미국에 몇 년 전에 2살짜리인가 3살짜리가 엄마 아빠 침대 옆에 있는 그 서랍장에서 권총 꺼내가지고 아빠 쏴 죽인 게 있거든. 사건이 있었거든. 실제로 그 애기를 비난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오히려 엄마 아버지 욕하지. 그걸 왜 거기다 놔뒀냐고. 애기는 비난할 수가 없어. 행위자에 대해 사회적 비난이 가능하다라는 성질이다. 어떤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라도 사람을 때리거나 죽였어. 행위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가능하지 않다면 범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언제 비난할 수 없을까? 촉법 14세 미만. 걔는 비난할 수 없어. 법적으로는. 이때 행위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면 책임 조각 사유도 있네. 책임 조각 사유 역시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강요된 행위가 있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너 가서 쟤 때리고 와 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싫은데요?
안 그러면은 너 손가락 자를 건데. 안 그러면 너네 부모님 크게 다치는데. 그럼 어때? 난 가서 때릴 것 같은데? 이렇게. 자, 형법에서 다루는 범죄는 고의범과 과실범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미치겠다. 고의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과실범은 밑에 나오면 또 따로 체크합시다. 고의범은 범죄자가 죄를 범할 의사를 가지고 저지르는 범죄. 내가 때려서 저 자식에게 신체상 뭐 고통을 주겠다 라는 의도로 저지른 범죄. 범죄 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물론 범죄 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마음속의 의사를 가지고 행동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도 고의범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네. 형법에서 다루는 범죄는 고의범이 대부분이지만 실수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예를 들면 뭐 있어? 운전 그지같이 해놓고 급발진이에요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런 것들. 실수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한 사례가 많아지면서 죄를 범할 의사는 없었지만 부주의로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는 등 과실로 인한 범죄인 오케이 과실범에 대해서도 특별한 규정을 두어 처벌합니다. 저는 그럴 의도는 없었어요 라고 한다고 무조건 용서해 줄 수는 없잖아. 예. 과실은 결과 발생에 어디가 있어? 위험성에 대한 인식의 유무와 형법상 과실범 규정에 따라서 그 유형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요게 최근 수능 스타일이야. 분류할 거지. 분류 기준을 요즘 엄청 잘 물어봐. 그래서 분류 기준은 조금 신경 써놓을 필요가 있어. 네. 먼저 인식의 유무에 따라서 과실의 유형을 나누면 인식 없는 과실과 인식 있는 과실로 나눌 수가 있다. 그러면 슬금슬금 자 옆에다가 이제 정리해서 써야 돼. 형법에서 의하는 범죄는 고의범과 과실범으로 나누는데 과실범은 다시 두 가지 무엇 인식의 유무에 따라서 나누고 인식의 유무에 따라서 나누고 다음 형법상 과실범 규정에 따라서 형법상 규정에 따라서 나누기도 합니다. 인식 유무에 따라서 인식이 없는 과실과 인식이 있는 과실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통화를 하다가 정지 신호를 보지 못해 통과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이 사람은 어때? 운전 중 통화하면 위험하다라는 거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지. 운전 중 통화 행위가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면 운전자는 인식 없는 과실에 해당을 해. 그러나 운전 중 통화 행위가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한 행동이라고 인식했지만 주의해서 운전하면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겠지. 계속 통화를 했다면 인식 있는 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 임마 운전 중에 전화하면 위험한 거 알아 몰라? 몰라요 하면은 일로 가는 거고 임마 운전할 때 전화하면 위험한 거 알아 몰라? 알죠. 근데 조심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말해 알아 몰라? 알았죠. 여기에 해당됩니다.
두 과실은 형법상 취급에는 차이가 없고 과실범의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주지가 않습니다. 요 상황에는 차이가 없어. 과실범 성립 여부에 과실범 성립 여부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거야. 됐을까? 하지만 두 과실을 구분함으로써 인식 있는 과실을 미필적 고의와 구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다가 또 이렇게 써놓읍시다. 인식 있는 과실과 누구? 미필적 고의는 조금 구분을 할 수는 있대. 살펴봅시다. 다음으로 과실은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야지 뭐라고 미필적 고의와 구별할 수 있다라 그랬는데 미필적 고의 뭐였지? 위로 다시 올라와. 미필적 고의 어디가 있어? 범죄 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 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마음속의 의사를 가지고 행동하는 미필적 고의. 이거 범죄가 될 수 있겠는데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 라고 하는 미필적 고의. 됐을까? 보라색으로 칠까요? 전화하면 안 되는데 아이씨 지금 잠깐 통화한다고 뭔 일 생기겠어? 그러다가 사람을 쳤어. 아니면 다른 거야 이거. 다른 거야. 옆에다가 그럼 이렇게 쓰자. 미필적 고의. 에이씨 뭔 일 있겠소? 뭔 일 있으려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사고 내면 미필적 고의야. 안 되는데 뭔 일 있겠소? 그렇지. 다음으로 과실은 형법상 규정에 따라서 통상의 과실, 업무상 과실, 중과실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아유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 네 그러면 여기 잠깐 저는 좀 고쳐보도록 할게요. 필기된 거를 어떻게 고치면 되냐? 요렇게 고치면 끝이지. 이렇게 끝나. 과실범은 인식 유무에 따라서와 형법상 규정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형법상 규정에 따라서 통상의 과실, 업무상 과실, 중과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업무상 과실은 그냥 저기 연을 이렇게 띄워놓고 그냥 쓸게요. 업무상 과실은 업무가 계속 반복적인 수행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므로 업무상 과실은 계속하는 거야. 반복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거 오늘은 약간 좀 이상한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느낌이 올 수 있어.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높아. 예견 가능성이 높아. 일반인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하는 통상적 과실에 비해서 통상적 과실을 순간 설명하고 있어. 일반인 수준으로 조심해라 이거인 거야. 일반인 수준으로 조심해야 돼. 라는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무겁게 처벌한다. 그냥 이렇게 쓸까? 얘 1년이라면 얘 2년. 그냥 그 정도.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다음. 이 경우 어디가 있어? 업무는 결과 발생 야기 행위의 내용이어야 하며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가 없다. 공장이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가 있어. 나 여기에서만 지금 한 3년째 일하고 있어. 근데 여기 내가 담당한 데에서 사고가 나면 업무상 과실이야. 근데
저쪽에 사람이 부족하다라고 해가지고 오늘만 여기서 일하기로 했어. 요 라인에서. 근데 그러다 사고가 났어.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조심해야 될 수준으로 조심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그때는 이거라. 됐을까? 계속 봅시다. 그 다음 그래서 여기에서는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수 있지만 요 다른 라인에서 일하다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업무상 과실이 인정이 안 된다. 다음 중과실은 통상의 과실에 비해서 아주 어떻게 현저히 태만한 것. 현저히 태만한 것. 즉 극히 근소한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통상의 과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겁게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도 2년 이상 이렇게 갈 수가 있을 거예요. 됐습니다. 네. 33, 4, 5, 6, 7 들어가는데 36번만 같이 보고 나머지 또 풀 시간 드릴 거예요. A씨는 견주야. 요즘 반려동물한테 세금 매긴다는 얘기가 슬금슬금 기어 나오고 있던데. 혹시 집에서 멍멍이 키워? 세금 내야 될 수도 있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버리는 개들 엄청 많아질걸? 특히 시골 같은 데서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냥 재미로 키우는 개들 이렇게 독구메리종, 황구, 백구, 흑구, 전백이 이런 애들 다 버려줄걸? A씨는 자신의 의류 매장에서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 진짜 개 좋아하나 보다. A씨는 11시 자신의 매장에서 환불을 요구하는 손님과 다퉜고 그 과정에서 A씨의 반려견이 밖으로 나갔어. 이때 지나가던 B에게 A씨의 반려견이 달려들었고 B씨는 A씨의 반려견에게 물려서 상해를 입었다. 날벼락이지. A씨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반려견이 매장 밖으로 나가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었다라고도 생각했지만 뭔 일 있겠소? 어쩔 수 없지. 손님과의 다툼으로 어쩔 수 없었다라고 호소했다. 미필적 고의. 이게 미필적 고의야. 이에 대한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A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 매장에서 견주로서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풀어놓고 출입문에 잠금 상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 B씨에게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에 상처를 입게 했으므로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됐을까요? 이제 틀린 거 찾으러 갑시다. 1번 반려견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는데 자 여기 봐. 벌금 150만 원 받았지. 형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얘 귀찮아도 써. 구성요건 해당해. 위법성 있어. 다음 책임도 있어. 이거 셋 다 있어. 그러니까 벌금 나왔지. 비난의 가능성이 있다. 다른 말로 책임이 있다. 괜찮아. A씨가 반려견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면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었다라고 인식했어. 그러면 과실범으로 판단할 수 있어 없어? 판단할 수 있지. 판단할 수 있지. 너 알면서도 안 한 거잖아. 그치. 알면서도 안 한 거니까 과실범 될 거야. A가 손님과의 다툼으로 반려견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에선 자기 책임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지. 여기까지는 없어요.
책임 조각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겠군. 책임 조각 사유. 자, 앞으로 와. 여기 봐. 인식이 있던 없던 간에 차이가 없고 과실범의 성립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라 그랬어. 그러면은 판사님은 뭐라고 얘기했을까? A씨가 이렇게 얘기하면 판사님은 딱 한마디만 하면 끝이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이야. 그냥 알고. 알겠어요. 그게 당신의 과실범 여부에 전혀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3번 틀려. A씨가 반려견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고 B가 상해를 입었다. 벌금을 받았어. 왜? 법전에 써 있어야 돼. 그치? 써 있어야 돼. 첫 번째, 두 번째 문단에 있어. 법전에 써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형법상 규정된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렇지. A가 반려견에 대한 관리 소홀로 타인에 의해 벌금형을 받았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 위법성뿐만이 아니라 이거 전부 다 세 개 다 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벌금 주겠지. 정답 5번. 37번 먼저 하고 3, 4, 5번 세 문제 시작. 33번의 정답 1번이죠. 예, 맞습니다. 협박,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 위협에 의해 강요된 행위는 위법성 조각이 아니라 뭐가 조각이야? 책임 조각이지. 그래서 틀린 건 1번.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가 없어도 그 행위만으로 구성 요건에는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치? 어떤 행위가 형법에 규정된 범죄 행위 유형에 속하지 않는다면 형법에 안 써 있어. 그러면 범죄 아니야. 어떤 행위가 형법상 범죄로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건을 순차적으로 그런 말이 있었나? 있었어. 제일 위에 있었어. 여기. 그렇지. 순차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그랬어. 뒤에 범죄의 구성 요건으로 행위와 결과를 모두 요구하는 경우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괜찮아. 이건 대놓고 앞에 지문 있었어? 여기 있네.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33번의 정답은 1번. 34번 가. 두 과실을 구분함으로써 인식 있는 과실을 미필적 고의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미필적 고의 뭐라 그랬어? 범죄 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은 물론 이러면 안 되는디. 나아가 범죄 사실에 발생할 위험, 이거 위험한디. 그러면서 마음 한 구석에 뭔 일 있겠소? 라고 한 거랑 구분은 해줘야 합니다. 정답은 몇 번? 5번. 행위자가 자기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의 유무에 따라 고의와 과실로 구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있으면 고의고 그게 없으면 과실이 되는 거니까. 됐을까요? 네. 다음 36번 했지? 37번의 정답 몇 번이니? 교통사고를 일으키다. 1번. 그치. 문제의 원인이 되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1번. 은우는 2번을 체크했거든요. 여기에서의 일으키다는 먼지를 일으키다는 앞에 밑에 가라앉아 있는 애를 떠오르게 하는 거. 그래요. 여기에서의 몸을 일으킨 것은 누워 있다가 몸을 세우는 거고, 바람을 일으키는 것은 바람 없었는데 바람을 만드는 거고, 집안을 일으키다라는 거는 뭐 성공하다 그 정도의 의미가 있겠죠. 정답은 1번. 일단 정답.